아이고, 우리 수희 공부하네. 수희야, 이제 곧 중간고사가 다가올 텐데 어떻게 시험 전에 계획을 짜는 거는 아주 중요한 일이란다. 그거 잘하고 있지? 이 스마트한 아빠가 해주는 조언이니까 계획을 아빠는 짜고.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그런 시간 계획표를 짜는 건 저랑 안 맞는다고요. 아빠나 계획표 있게 진짜 생활하세요. 아우 진짜. 그리고 이 시간표 이렇게 짜는 그 시간이 얼마나 시간 낭비인지 알아요?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아, 또 우리 수희가 아빠 말을 또 심하게 무시하는구나. 이 시험을 준비하려면 말이야, 먼저 계획표를 짜야 하고, 또 그래야 이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이게 학습의 어떤 아빠가 말해주는 어떤 지도 방법이니까 꼭 계획표를 짜는 게 공부에 참 도움이 된단다. 계획표를 짜고. 아니에요. 어차피 계획표를 짜도 그대로 지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또 그렇게 짜놓고선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요? 아빠는 계획적으로 사세요. 나 계획적으로 낳지도 않아놓고서는. 자. 참 어린 게 다 하네. 수희야, 이 아빠가 버클리 음대 농축산학과 나온 사람으로서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계획표를 짜야 된다. 아빠 말을 꼭 들어야지. 아빠가 버클리 음대 농축산학과 나왔다니까 믿음직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아빠랑 저랑은 방식이 다르다고요. 아빠는 방식이 있듯이 저는 제 방식이 있는 거예요. 제발 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정말. 아이고. 아, 그때 너네 엄마가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서 널 낳더니만 너네 엄마를 닮아서 고집이 쇠고집이구나. 아주. 계획표 짜자. 계획표 만들어. 네. 저 진짜 네. 고등학교 때 이랬어요. 그래요? 아빠가 굉장히 계획적이신 분이라 갖고 항상 계획표 짜라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계획표는 짜놓고 그대로는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에 아빠 들어오실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하고는 있는데. 전 반대되는 스타일입니다.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계획표만 짭니다. 시험 기간 요번 시험을 어떻게 해쳐야겠다라는 생각에 계획표만 짭니다. 그러다 그 계획을 계속 수정하고 완벽하게 딱 짜여지면 시험이 끝나죠. 네, 그런 스타일. 그때 부모님이 뭔가 계획적인 애라고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님 일단 공부하시는 줄 알죠. 그렇죠. 네, 공부하시는 계속 줄 짜고 아는데 저는 있으니까. 계속 계획표만 짜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오늘의 사연은요. 시험 때가 되면은 네네. 아이와 남편이 계속 부딪힌다고 주부님이 사연을 보내주신 건데요. 아빠와 아이 성격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아이는 대충 자기 머릿속에 그냥 계획을 짜놓고 그렇죠. 진행하는 편인데 아빠는 꼭 계획표를 짜놓고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성격적으로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버클리 음대 농축산학과가 있나요? 거기 나오셨다면서요? 아니요, 글 속에. 저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있나요?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부모와의 성격 차이로 트러블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사실 좀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주부님은 어떠신가요? 이런 일이 집에서 비일비재하시나요? 아니면 전혀 이런 일이 없는 그런 가정이신가요? 딱 저희 집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때만 되면은 아빠는 이렇게 큰애를 불러다 놓고 일단 앉히고 정말 종이를 딱 내밀면서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하거든요. 아빠가? 네. 똑같아요, 정말. 근데 이제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실전에 강하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근데 정말 실전에 강하긴 하더라고요. 머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머릿속에 다 있다고 절대 안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또 자랑이 쓱 들어오네요. 아니 그쵸? 근데 그렇게 잘하고 나면 아빠가 그 다음부터는 계획표 짜라고 이렇게 강요를 아니요, 하지 않을 계속 거예요. 해요. 그래도 계속 네, 해요? 그래도 계속 그 이유는 종이를 뭘까요? 피거라. 종이를 피거라. 1번, 이렇게 계속 적으라 그러긴 하는데 정말 엉망진창으로 그럼 적고. 주부님 가운데서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냥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네, 현명하네요. 근데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도 아빠와 아이의 성격이 완전히 대립적인 거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사람마다 자기가 고유의 성향이 있고요, 기질이 있어서요. 자기가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계획표를 잘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춰서 미리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계획이 되어 있을 때 그거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성향이 지금 그런 거죠. 근데 이 또 지금 우리 주부님의 아이는 아버님께서는 이 계획표를 짜라고 하지만 아이는 또 계획표 없이 하는데도 잘한다라고. 머릿속으로 계획이 다 돼 있다는 거죠. 또 계획표를 짜는 것만이 사실 정답은 아니거든요. 아니면 저처럼 너무 계획만 짜는 것도 굉장히 사실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이, 그러니까 다른 거죠.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빠의 성향의 경우 미리미리 이렇게 계획하고 그거에 맞춰서 어떤 그 성공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냈던 거고요. 지금 자녀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때그때 주
주어진 일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이렇게 급변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다름을 좀 인정을 서로 해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성격이 사실 같이 살고 뭐 네 배로 나왔다 하지만 사실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럴 때 약간 이런 성격을 서로 잘 알고 있으면 어떤 유형인지 알면 해결 방법도 생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성격을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이렇게 코칭을 하다 보면 부모 자녀 코칭을 하다 보면 그렇게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되게 힘들어 하다가 서로 성격 검사를 하고 나서 서로의 성격을 보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는 폭들이 늘어나서 서로 인정하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관계가 좀 많이 좋아지는 집들을 많이 봤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셔갖고 커플이라고 계속 하는 말. 커플이란 말을 하도 여행지에서 많이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자식과 부모의 성격을 조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서요? 여러 가지 검사들을 좀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성격 검사가 이 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이제 가장 성격 검사. 쉬운 좀 검사인데요. 이 성격 검사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이제 그 상담 장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격 검사가 MBTI라고 하는 MBTI요? 정신분석학에서 온 검사고요. 행동 분석이나 행동 심리나 아니면은 이런 그 다른 심리적 이론을 가지고 만든 검사들도 많이 있는데 상담 장면에서는 지금 정신분석학에서 나온 MBTI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MBTI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생소한데 MBTI 이 성격 유형 검사를 미뤄봤을 때 이 방금 전에 나왔던 그 사연 저희가 연계했던 그 사연의 분야는 어떤 유형인지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MBTI에서는 4가지의 선호 경향을 가지고 그 조합을 해서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이 분야의 차이를 가장 드러내고 있는 그 선호 지표는 마지막에 나타내고 있는 생활 양식의 차이입니다. 생활 양식의 차이가 지금 드러나는 것은 아빠의 경우에는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그 계획 안에서 행동할 때 안정감을 느끼는 판단형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딸의 경우에는 그때그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인식형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빠는 그런 급변하는 상황에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고 갑자기 나한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당황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좀 딸이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 거죠. 아빠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딸의 경우에는 반대여서 오히려 이렇게 너무 딱 주어진 상황, 너무 이렇게 계획이 딱 짜여진 상황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아빠의 그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고자 하는 그 방법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딸하고 아빠는 그런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보면은 지금 판단형하고 인식형이 나왔는데 수희 씨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판단형 저는 스타일이세요? 사실 MBTI 검사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그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뭐 그 유형이 영어로 나오잖아요. JP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기억을 안 나는데. 풀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해석을 할 줄 모른다? 아니요. 해석은 나오는데 그게 진짜 저랑 딱 맞는데 이렇게 인식형, 이렇게 판단형에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하시면 어떤 저는 스타일이세요? 인식형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약간 좀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근데 두 가지 다 성격이 나쁘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고유 성격이기 때문에 약간 아빠가 판단형이면은 인식형인 자녀에게 그냥 부족하면 조금 조언해주는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빠는 판단형, 아이는 인식형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그러니까 판단형은 인식형을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인식형은 판단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부딪히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판단형이에요? 아니, 전 인식형인데 판단형인 척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아이가 판단형이든 인식형이든 둘 다 이 품을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아빠의 어떤 풍모를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16가지인데 여기 2가지가 14가지 중에 있을 거예요. 아마 딸이 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또 16가지나.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좀 다른 거죠. 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기 때문에 살다 보면 아마 두 가지를 다 써야 될 때가 있으실 그쵸.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 내가 빨리빨리 대처하고 적응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둘 다 좀 개발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네. 둘 다 개발을 시켜서 그렇죠.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시험 조금 전에 그 상황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임기응변이 뛰어나다 딸은 뭐 이런 성격이라 하면은 평소에 사는 거는 생활하는 건 도움이 되지만 시험을 앞두고서는 약간 벼락치기나 네. 이런 거에 가까우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럴 때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엄마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그 판단형인 경우에는 인식형인 자녀들이 평소도 평소지만 특히 시험 때처럼 뭔가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면 더 이제 그렇죠. 트러블이 잦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좀 가르쳐 줘야 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미 그걸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말로 계획표 짜와라고 하면 당연히 자녀가 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안 해오는 건 게으르거나 나의 말에 반항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반항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다른 유형의 사람들은 반대 유형의 것들을 익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서 시간을 좀 가지고 이렇게 끌어가 주시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가르쳐 주실 때는 계획표를 짜와라가 아니라 네. 같이 계획표를 짜보고 한 단계 한 단계 좀 나아가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그리고 한 번에 딱 이제 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잘해올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시험에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학습하고 습득하는 시간들을 좀 부모님이 좀 같이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 계획표를 빨리 짜야 돼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짜보자. 네. 너 뭐 어떤 공부를 먼저 했으면 네. 좋겠니? 이런 식으로 좀 이끌어줘야겠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네. 지금 이 판단형, 인식형 이 두 가지인데요. 보통은 아이들은 보통 다 인식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그러다 나이가 차면 찰수록 판단형으로 좀 바뀌어지는 게 아닌가. 네. 그게 좀 삶의 좀 구력이 그 안에서 네. 좀 묻어지고 좀 들어져 있는 게 그럴 아닌가라는 수도 생각을 있겠네요.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계획이라는 네. 걸 뭐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서니까 야 이렇게 사는 계획성 거라 있게 좀더 살아야 계획성 돼, 있게 이러면서. 좀 체계적으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지금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네. 많은 우리 준마릴라 분들께서 네. 지금 궁금증이 폭주하고 계십니다. 전화. 네, 그래서 또 전화 연결이 네.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목소리 밝으시네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딱 이분 목소리 들으니까 제가 네. 볼 때는 인식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저는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주부인데요. 네. 좀 걱정스러워서 저희 집은 네, 네네. 어떤 걱정 어떤 게 있으세요? 걱정이신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번 사례와는 좀 반대의 경우예요. 네. 또 저희 부모가 오히려 자유분방한 편인데 네. 좀 저희 자녀가 좀 엄격한 편이라서 아이가 엄격해요? 네네. 네, 그래서 오히려 저희 부모에게 잔소리가 좀 심해요, 애가. 지금 아이가 몇 학년이나 됐을까요? 몇 학년도 아니고 7살짜리 아이가. 7살이요? 그래서 어떤 잔소리를 가장 많이 하나요? 최근에 들은 잔소리, 충격받으신 잔소리 뭐가 있을까요? 뭐 정리를 안 하면 와가지고 정리를 이렇게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잔소리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안 치워놓으면은, 이렇게 지저분해서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의 모습이, 네. 제가 봤을 때는 애답지 않은 그 애늙은이 같은 거 싫은데, 이런 면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뭐 언뜻 들었을 때는 딸아이인가요? 너무 바른 것 같은데. 딸아이. 딸이에요? 아들이요? 딸이요. 딸이 또 그럼 귀여워. 왜 깨끗하고 뭐 정리정돈 네, 잘하고 좋을 것 어쨌든 같은데. 주부님의 네. 고민을 저희가 잘 들었으니까요. 한번 최선을 다해서 네. 한번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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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 이게요. 이런 게 참 저는 귀엽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이 정도. 왜냐면은
속으로 이런 생각도 하죠. 아니 엄마가 얼마나 안 쳤으면 애가 이런 말을 해? 라고 주변 분들은 얘기하십니다. 지금 우리 주부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변 분은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아이가 이렇게 유별난 아이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렇죠. 아이답지 않은 아이. 맞아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아까 그 아이들은 그 인식형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비율상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특히나 한국 사회는 좀 더 정리정돈하고 계획 세우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판단력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어려서도 이렇게 기질적으로 태어나기를 이렇게 판단형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엄마를 이렇게 통제하고 자꾸 1, 2학년 정도만 되면 엄마한테 자꾸 잔소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엄마는 이제 귀찮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넌 애늙은이처럼 왜 그러냐 뭐 이렇게 핀잔을 준다거나 아니면 엄마하고 이렇게 약속을 잘 막 해놓고 엄마가 그냥 대답은 다 하고 약속을 안 지킨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은 지금 엄마한테 막 잔소리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어린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자아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보여주는 자아, 내가 좀 이렇게 애늙은이 같고 엄마가 이렇게 별로 친근하게 대하지 않고 이런 자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지금 아이하고 다르다는 걸 좀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엄마도 그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유형과 좀 다른 반대 유형을 좀 발달시키실 필요도 있으신 거죠. 그래서 아이하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것을 좀 존중하고 그 배워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한테서도.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느끼는 거는요. 이 아이들이 보통 엄마들한테 하는 말들 그건 거의 다 엄마나 주변 사람들한테 배운 말들이에요. 넌 왜 이렇게 엄마 집을 좀 치워야지. 이거는 할머니나 아니면은 아빠나 아니면 엄마나 맞아요. 이런 데서 어디선가 분명히 들었으니까. 왜냐면은 저희 이제 집 와이프의 이제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아이가 지금 한 6살, 7살 되는 아이래요. 근데 놀고 집에 떠나면서 가면서 근데 인사해야 지금 안녕히 계세요.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이는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잘 놀다 가요. 진짜요? 6살짜리 꼬마 여자아이가 잘 놀다 가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본 거지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참 너무 귀엽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엄마가 그런 모습을 많이 하시니까 또 아이가 따라한 건 아닌가. 저는 보통 이제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뭐 닮아서 하죠. 저는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또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인정해주면서 그렇게 배워나가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가 다른 거는 부모와 자식 간에 넌 정말 나 안 닮았어 이런 얘기조차가 이제 저 서로 이제 성격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건데 어떤 성격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훨씬 더 아이를 이끌어주고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합의점 같은 것도 있으면 좀 찾아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그 계획을 잘 짜는 사람과 계획이 없어야 편한 사람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행 갈 때요. 여행 갈 때 계획을 이렇게 짜고 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동하면 가시는 편이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좀 계획을 짜고 가는 편이에요. 그래요? 저는 의외로 막 가는 스타일이에요. 네, 저는 어떤 여행이 좋냐면 우리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딜 가니까 이렇게 갑시다 이게 아니라 꼭 지금 뭐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지금 또 그런 여행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이제 불안해서 가서 제대로 못 즐길까봐 저는 거의 A4 용지로 이만큼 자료조사 다 한 거 어디에 가서 뭐 먹고 어디 슈퍼가 뭐가 싸고 이런 것까지 다 사실 그러면 해석하거든요. 여행이 좀 편하죠. 가서 보고 찾아서 가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가세요? 근데 그걸 그대로 계획대로 하세요? 가시면? 대부분 하죠. 근데 저도 이렇게 계획은 안 세우는데 그런 저는 엄마니까 챙길 게 많잖아요. 근데 가면은 꼭 중요한 걸 안 챙겨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안 세우고 그러면서 큰아들이 잔소리하죠. 네. 자, 이렇게 좀 다르죠.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서로 강요하지만 않으면 되죠. 내가 계획을 잘 짜는 사람이면 내가 짜면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계획을 안 짜니? 같이 와서 여기 계획을 짜라. 왜 이대로 안 따라하니? 이렇게 잔소리가 되면 서로 트러블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게 셋이 놀러 가면은 기훈 씨가 갑자기 내일 놀러 가자고 하면 저는 오늘 밤에 밤새 찾는 거예요. 찾아서 갖고 와서 여기가 좋대 그러면 도움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두 분이 왔는데 뭐 안 갖고 왔어. 그거 내가 챙겨왔어. 이러면 또 서로 상호가 되는 거죠. 네. 저희 부모님 생각나네요. 얼마 전에 해외여행 가셨는데요. 짐을 일주일 전부터 싸놓으셨어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쓰시려고 쌓아놓은 짐인데 막상 그게 또 집에서 필요할 수 있거든요. 네. 쌓은 짐에서 다시 찾아서 다시 쓰시고 다시 넣고 뭐 이런 또 근데 모습을 사실은 짐 싸는 재미가 또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검사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주부님은 그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시간을 기다렸어요. 네. 그 검사 저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받고 싶거든요. 아까 대기실에서 열심히 체크하시던데. 아까 사실은 미리. 그러니까 검사는 미리 받으시고 지금 여기서 설명을, 이제 설명만 들으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 검사는 사실은 이제 문항이 좀 많아요. 네. 원래 검사는 문항이 94문항. 네네. 94문항이고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하려면 시간이 한 20-30분 걸려서 네.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한 건 이제 간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간이 테스트를 어머니 걸 하셨고 이제 아이 거 하고 이렇게 해오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이 테스트를 해서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하고 이제 아이하고가 어때, 성격이 좀 비슷해요? 다른 완전 성향으로 달라요? 나왔어요. 네. 그래서 다른 성향으로 나오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너무 달라서 트러블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좀 다른 성향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떤 성향, 네. 어떤 성향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가 지금 아까 준비하고 계획하고 판단형 판단형. 이고요. 네. 본인의 유형은 좋아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반대 유형의 그러니까 자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올 이쪽으로 인식형으로 인식형으로. 완전히 이제 완전 체크를 인식형이에요.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서로? 지금 보면 이렇게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녀가 지금 계획하지 않고 정리정돈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잔소리 계속하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계속 잔소리를 하면서 불안해 하는 것이 아이를 정말 변화시키느냐,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안 돼. 그럼 정말 힘든 기질적으로. 거죠? 네. 기질적으로 가진 것을 변화시킨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자기의 그 특징, 기질을 인정을 해주고 장점을 충분히 느낄 때 반대 성향의 필요하다는 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알아가거든요. 네. 그랬을 때 자기 것을 충분히 인정받고 충분히 장점이라고 생각할 때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 거를 인정받는 시기예요. 내가 지금 잘하는 것을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부모님이 아이의 성격을 좀 인정해주고 그대로 그렇죠. 좀 지켜봐주고 이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는 장점들을 찾아서 계속 칭찬해주고 그게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아까 말씀 계속 드렸던 것처럼 판단형 사람들은 계획을 잘 짜지만 인식형 사람들은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그건 맞아요. 네, 유연성이 뛰어나고 네. 바로바로 대처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장점들을 좀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자기의 장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필요할 때 판단형 것도 이렇게 하나씩 장착해 나가는 거죠. 야, 우리 주부님은 아이의 장점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알고 계셨으면서도 합의점을 못 찾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한 번씩 이렇게 인정을 해보는 거. 그거 참 좋은 장점이 아닌가. 맞아요. 그렇죠. 손수희 씨의 다른 장점을 인정합니다. 어떤 거요? 성별이 다른 장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장점이 이 정도밖에 없지만 어쨌든 내 아이와 아이도 하나의 인격이고요. 그럼요. 부모도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굴 닮았어라고 하시지 마시고 야 얘는 이러한 장점이 있구나라고 한번 그런 식으로 말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어쨌든 이 MBTI 검사는 인터넷에서도 좀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전문 기관을 찾아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해볼 수 있으니까 한 번쯤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자리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한번 집에 가서 MBTI 이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세요. 하겠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아이에게 귀를 기울여보고 그 아이에게 너의 장점은 이거구나 라고 서로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이 생각해봅니다. 네, 뭐 상대방의 성격을 잘 이해하면 서로 좋은 거죠. 부부 사이에 아니면 아이와 나 사이에 아니면 우리 친구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네, 부모와 자식까지 뭐 전부 다 남의 성격을 상대방의 성격을 인정해주면 그만큼 그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내 생각보다 상대방의 생각을 좀 더 존중해주는 이런 하루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준마렐라의 도전!